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훈련장에 등장했습니다. 빌라전 출전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이 공개되어 팬들을 설레게 만들고 있는데요. 직전 경기에서 토트넘이 맨시티를 잡고 상승세를 탄 상태라 더욱 큰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토트넘은 카라바오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여러가지로 팬들을 들뜨게 만드는 토트넘의 현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역대급 레전드인 글렌 호들이 또 한 번 경각심을 일깨우며 일침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시즌 글렌 호들은 일전에도 토트넘이 상승세일 때 일침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NG 축구의 수비 완성도와 리더십, 집중력 부족에 대해서 미리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토트넘은 수비 문제로 여러 문제를 일으키며 호들의 선견지명이 맞다는 증명을 했죠. 지금 토트넘이 상승세를 탄 상황에서 NG 감독의 자신감 넘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NG 감독은 자신이 이번 시즌 컵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티켓 모두 따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번 시즌이 끝나고 욕할지라도 그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글렌 호들의 일침에서 많은 부분을 팬들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호들의 인터뷰는 우리 손흥민 선수의 미래 거취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손흥민의 재계약에 관한 확실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1년 계약 옵션만 발동할 것이라는 계획에는 다른 소식이 없죠. 그럼에도 손흥민의 유일한 목표라고 밝힌 것이 토트넘 트로피라서 이번 인터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 감독이기도 했던 글렌 호들은 일단 토트넘이 16년 이상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줬습니다. 또한 토트넘 팬들이 놀랄만한 일침도 가했습니다. 호들은 팀의 축구 철학이 세대 간의 분열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면서 토트넘 팬층이 둘로 나뉘었다고 일갈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한번 분석해보고 글렌 호들의 주장과 대비되는 내용도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들의 지적은 현재 토트넘 팬층이 분열되어 있다는 문제입니다. 토트넘의 팬층은 두 세대로 나뉘어져 있다.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 트로피를 기다리는 팬들의 요구가 커졌다. 그리고 그 중에서 두 가지 다른 유형의 팬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팬층이 분열되어 있는 걸까요? 먼저 옛 전성기를 경험한 나이 많은 팬들입니다. 토트넘에도 당연하게 나이가 지긋하신 팬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원하는 스타일이 확고하다고 하죠. 공격적이고 매력적인 경기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경기 결과보다는 이 탁월한 선수들의 활약을 즐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반면 젊은 세대의 팬들은 수년간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한 팀에 대한 불만이 커져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젊은 팬들은 런던의 경쟁 구단이 트로피를 따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스날과 첼시가 트로피를 획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더욱 트로피에 대한 열망이 강해졌죠. 이로 인해 팬들은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큰 문제점이라고 봤습니다. 이 세대 간의 분열이 현재 토트넘의 문제 중 하나라고 호들은 비판한 겁니다. 원래 구단의 팬들은 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축구 철학을 지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구단들은 팬들의 의견이 거의 한 군데로 모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팬들에게는 특이하게도 이 문제가 갈린다는 겁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이 토트넘의 나이가 많은 예팬들은 트로피를 경험해 봤기에 손흥민과 같은 수준 높은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손흥민이 트로피를 따내지 않더라도 화끈한 플레이를 보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팀을 지지하는 서포터즈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지만 젊은 팬들은 손흥민의 화려한 플레이도 좋지만 트로피도 함께 들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손흥민이 다소 효율적인 역습 카운터를 치더라도 트로피를 따는 축구를 하길 바라는 팬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레전드 글렌 호들이 토트넘 구단의 근본적인 축구 철학 문제라고 봤습니다. 토트넘의 모토인 To Dares to Do가 구단의 트로피 목표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의 축구 철학인 To Dares to Do가 도대체 뭘까요? 이 구호는 팬들과 구단에 깊은 의미를 가진 역사가 있습니다. 이 구호는 도전 정신과 적극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팀이 어려운 도전에 맞서고 목표를 위해 과감하게 나아가는 자세를 강조하죠. 본래 1960년대 더블 우승을 이루었던 빌 니콜스 감독의 시대에 형성된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토트넘의 전통적인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나타내는 상징인 건데요. 특히 많은 토트넘 팬들에게 이 모토는 단순히 결과만을 쫓기보다는 이 과정을 중시하는 철학으로 다가옵니다. 팬들은 승리뿐만이 아니라 축구 자체의 미학, 즉 흥미로운 공격 축구와 예술성을 즐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이는 경기에서의 승리와 트로피만큼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로 인해 구단이 아름다운 축구를 지키면서도 성과를 내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일부 팬들은 이 모토가 트로피 획득을 위한 실용적인 접근보다는 이상적인 축구 스타일을 우선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글렌 호들가 같은 인물은 팀이 더 많은 트로피를 따기 위해 때로는 현실적인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클럽의 모토는 To do is to dare이다. 어쩌면 그것이 정말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구호는 우리가 경기를 지배하고 트로피를 따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구단이 축구 측면에서 조금 길을 잃은 것 같다. 경기장과 훈련 시설은 트로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일침했습니다. 글렌 호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클럽들이 흥미로운 축구를 하면서도 트로피를 획득할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 맨시티의 패배 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들이 말하는 요지는 아마 때로는 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은 축구 스타일이기도 하죠. 토트넘이 지금 하는 축구는 경기 스타일을 전혀 타협하고 싶지는 않아 하는 모습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로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더 경기를 지배할 필요가 있죠. 상대의 팀 전술에 대응하는 변칙 전술, 그리고 구사하는 유연성과 더 실용적인 축구를 하려는 영리한 면모를 말합니다.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강팀들에게 전력상 밀려서 뺏기지 않는 이상은 점유율을 절대적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번 맨시티전은 오히려 점유율을 내줬기 때문에 이긴 경기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직접 이번 패배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매우 빠르고 그런 면에서 놀라운 최상위 팀이다. 우리는 정말 좋은 경기를 펼쳤다.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면 그들은 더 빠르게 공격한다. 우리는 정말 좋은 경기를 했다. 물론 후반전에는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전환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펩이 칭찬한 부분이 토트넘이 지금 추구하는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빠른 역습 능력에 대해서 극찬하고 나섰죠. 기존의 축구 전술을 칭찬했다면 토트넘의 전방 압박 능력과 박스 앞에서의 디테일한 전개에 대한 칭찬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글렌 호들의 말대로 당초에는 토트넘이 이런 모토를 한번 깬 적이 있습니다. 레비 회장이 무리뉴 감독, 콘테 감독을 데려오면서 경기 내용을 포기하고 트로피에 접근한 적이 있죠. 하지만 이 방법은 처절하게 실패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경기 내용도 재미가 없고 트로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실패에는 레비 회장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무리뉴, 콘테가 오고 적은 돈을 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려는 축구는 좋은 퀄리티의 선수들로 이기는 축구를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우승을 하던 팀들을 맡았고 좋은 선수들로 상대를 효율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에 특화된 감독이었습니다. 허나 레비 감독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랐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선수들을 사주지 않았죠. 무리뉴는 큰 돈을 지원받기 전에 맨시티와의 리그컵 결승을 앞두고 잘렸습니다. 콘테는 선수들 안 사준다고 마지막까지 이 셀링 클럽의 마인드를 공개 비판하고 떠나버렸죠. 그래서 다니엘 레비는 많은 토트넘 팬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팬들은 그가 영광보다는 수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특정 감독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아서 팀이 지난 16년간 트로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토트넘 내부 소식통인 폴 오키프가 현재 레비의 잘못된 구단 운영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현재 레비의 최우선 목표는 트로피가 아니라고 합니다. 와, 이야기를 들으면 손흥민 선수가 남아있으면 안 되겠는데요. 레비의 제1 목표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구단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구단은 1군 선수들의 질을 높이는 대신에 임금 총액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죠. 주급을 줄여서 수익성 있는 구단의 데이터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려는 보여주기식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 선수들을 영입하는 게 세대 교체라는 명분도 있었지만 속내는 투자자들 돈을 유치하려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 뉴캐슬 소액 지분 소유자인 아만다 스테이블리가 중동의 큰 자본의 지원을 받아 토트넘의 소수 지분을 매입 논의 중입니다. 야, 이제는 선수 파리에서 구단 파리로 전향한 돈벌레 레비의 모습입니다. 토트넘의 현재 연봉 총액은 1억 1100만 80만 파운드로 리그에서 6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매출 대비 임금 비율은 프리미어리그 다른 클럽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적어도 톱4를 노리는 팀이라면 연봉 지출이 4위 안에는 들어야 하죠. 그래야 탑티어 선수들을 모셔올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글렌 호들의 일침은 다 맞는 말 투성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의 인터뷰와 NG의 겉만 화려한 축구 전술, 그리고 레비의 구단 운영 방식을 바탕으로 손흥민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축구용이었습니다.